네, 지퍼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원입니다. 예, 최근 장마라고 하는데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산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금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NH농협은행 김효선 수석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규제 지역 해제한다고 대전, 대구, 대구 주변 경북 경상시, 여수, 순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에 따르면 사실은 기존에 지금 발표한 지역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미분양, 대구는 지금 미분양 무덤이랄 정도로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 공급 계획이 너무 많아서 상황이 좀 좋지 않다. 근데 다만 수성구 같은 경우는 투기 가열지구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규제 지역이 해소되면 분양가 이거 적용하는 것도 좀 혜택을 보는 건가요? 일단 고분양가 심사제를 허그해서 네. 하게 되는데 이제 네네.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는 있어서 네네. 분양가를 좀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을 여지는 생기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기 네네. 때문에 이렇게 좀 규제 완화만으로 다시 한번 내 집 마련을 막 패닉바잉처럼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기는 네네. 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이 너무 많이 지속되고 있고 예. 경기 부동산 경기 전부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지방권 위주로 좀 규제 지역을 풀어준 것 같기는 하고요. 네네. 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을 좀 아직까지는 더 과열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해서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분양가를 좀 더 높게 할 수 있는 환경은 됐지만 네네. 그렇게 높게 하기엔 또 부담스러운 업계들의 그런 네네. 시장 상황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제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은 전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은 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또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는 소폭 낮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하반기 대출금리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떨어질지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기준금리는 계속 저희 5차례 정도 올라서 지금 네네. 1.75% 정도 수준인데 네네. 지금 대출금리는 사실 전년도 초반에 기준금리 올라갈 때 큰 폭으로 올라가서 이제 네네. 올해는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만큼은 크게 오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대출금리가 이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랑 우대금리를 네네. 적용해서 산정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은행별로 이제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를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신용 등급이 안 좋을수록 금리가 좀 높을 그렇겠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네네. 최근까지는 그 가장 신용도가 안 좋은 그 등급인 경우에 그냥 어떤 한 은행에서 7% 넘게 대출 금리를 적용을 했었는데 네. 그걸 이제 6% 정도로 완화를 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그 금리를 적용받는 수요자들은 극히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균 지금 대출 금리는 한 3% 후반에서 4% 초반대 정도를 형성을 네네.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올해도 하반기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네네.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대출금리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도 일부 네. 계시던데 네네.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 소폭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기는 합니다. 환경. 예. 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LTV를 80%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기대감이 큽니다. 근데 DSR 규제는 3단계로 강화되는데요. 그럼 무주택자가 대출받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구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일단은 DSR이 지금 7월 1일자로 이제 3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강화가 돼서 네. 이제는 1억 원 이상의 차주인 경우에 네. 연소득의 40% 안에서 네.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핸드폰 약정금까지 네네. 다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서 네. 대출이 더 어렵게 되긴 했죠. 네네. 근데 생애지출 80%면 예를 들어 8억짜리 주택을 산다고 네네. 했을 때 네. 6억 4천만 원까지 이 원리대로라면 대출이 가능한 건데 네네. 역산을 해보면 이렇게 80%를 모두 받으려면 연소득이 적어도 1억 2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되고 네네. 아무 대출이 없을 때 그 금액을 다 네.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생애 최초이면서 소득이 좀 어느 정도 높아야지 생애 최초 80% 완화를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DSR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셔서 80%까지 다 되는 줄 알고 계약을 막 하려고 하시는 접속하면 분들이 위약금 물려야 예. 될 수도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미리 지금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으로 네. DSR 계산 이런 거 해보시면은 뭐 음. 본인 거 소득이랑 대출 네네. 있는 것들 넣으시면 자동으로 추가로 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오는 네네. 게 있어요. 그래서 DSR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네네. 자기의 DSR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LTV를 보시는 요 순서대로 하셔야지 네네. 대출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대출의 제약을 받던 청년층에 대해서 DS를 산정할 때 장래 소득 반영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4050 무주택자들의 불만도 나오면서 세대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것을 방지할 무슨 방도는 없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청년층이 아무래도 연소득이 적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해 장래 소득을 반영하겠다라고 네네. 해서 예전에 청약제도 때도 사실 이제 4050 세대들의 네네. 반발이 좀 컸었잖아요. 아, 그렇죠. 집 없는 사람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네네.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장래 소득 그 산정하는 과정을 보면은 세대뿐만 아니라 네. 직업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비중이 달라서 그렇죠. 근로자 좀 우대하는 이런 혜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똑같은 지금 사업자 소득을 갖고 있는 청년이 더 많이 벌어도 장래 소득 반영 비율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세대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군에 음. 따른 갈등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는 그렇겠네요.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청년들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장년층 못지않게 굉장히 소득 높은 분들도 네. 계시고 네네.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이직을 한다던가 뭐 네네. 그 갑자기 그만두는 이런 비율이 예전보다 높아진 건 또 사실이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혜택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청년들의 또 빚을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또 열어준 거긴 해서 네네. 이게 뭐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금융적인 부채 리스크도 국가적으로 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이거의 취지가 청년들의 이제 좀 주거 안정을 위한 거라면 네.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뭐 민간이나 공급에 대한 그 공공이나 이런 임대주택에 네네. 대한 공급 계획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하고요. 네네. 또 그거 외에 이제 그냥 바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하는 그런 아파트 같은 네네. 경우에는 DSR 장래 소득을 쓰지 않더라도 DSR을 나중에 산정할 수 있도록 뒤로 밀어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년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이면 10년 후에 DSR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아, 네네. 그러네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DSR 산정을 뒤로 밀어주는 그런 좀 완화책도 같이 병행하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DSR을 사실 나 궁금한데 이거 하는 걸 누구랑 연구하는 거죠? 아, DSR이요? 네네. DSR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네네.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네. 가계부채가 워낙에 좀 많다, 너무 지금. 급등하긴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는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 다른 나라 타고 네, 세계 있으니까. 경제 모두 약간 이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위기 상황 때문에 네네. 뭐 다 막 현금을 풀고 뭐 맞습니다, 저금리 맞습니다. 해주고 해줬는데 이제는 코로나를 좀 종식시키면서 연착륙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이제 착륙할 때는 안전벨트를 꽉 일단 매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상황이라고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일단 DSR 기조를 강하게 유지를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만큼 일단은 지금 우리도 금리 높아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물가 올라가고. 네네. 이럴 때는 일단은 저희도 안전벨트를 매고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좀 더 살피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좀 맞지 맞습니다. 않나. 지금 물가도 너무 오르고 지금 뭐 어쨌든 경기도 안 좋고 이런데 집값도 어찌 보면 답보 상태고 집도 사기 쉽지 않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전기요금도 오른다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런 부분들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와중에 사실은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안에서 뭐 당공 경쟁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지금 실망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부득이 정치라는 게 그런 당공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급한 불부터 끄고 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DSR도 지금 저도 뭐 앞서 우리가 같이 방송할 때도 모기 사태도 올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 연구를 하고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당장에 집을 사라 80%까지 해주겠다. 근데 안 나와. DSR 때문에 안 나와. 사란 거야 말란 거야.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면 이거 정부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규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사고 파는데 뭐 투기 가열주군이 뭐니 뭐 다 대출이 안 나와. 뭐 이사를 갈래도 2주택 했는데 앞에 걸 팔리면 해주겠다. 그러면 집 파는 기간은 더 줄게. 당장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집 파는 기간을 더 주면 뭐합니까? 나는 이런 애로들이 있는데 정말 이 소위 말하면 관료 사회에서 조금 어찌 보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현실적으로 누군가 이사 가려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어떤 애로가 있지? 해서 핀셋으로 하나하나 원포인트로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이거 해주면 되겠네.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 이런 태도 자체가 뭔가 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것 같다. 탁상행정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연해주신 김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